1월 31일 수요일 개장절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FOMC 앞두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 실적 발표했는데 다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그렇게 뚜렷하게 상승한 모습은 못 보였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죽겠네. 잠깐만요. 자, 일단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는 0.35%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0.76% 하락했고 S&P도 소폭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생각보다 빠졌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 증시는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경계성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광고 쪽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서 시간에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장중에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마이너스 3.84%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국내 2차전지 조금 암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은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오히려 빠졌죠. 실적도 잘 나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약밥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마이너스 0.57% 하락하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흐름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지금까지는 키워드별로 CXL이라든지 뭐 온디바이스 AI, 칩넷, PIM 뭐 다양하게 이제 키워드별로 올랐다면 이제는 가동률 정상화 앞두고 2분기니까 뭐 아마 3, 4월 달부터 가동률이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가동률 정상화되면 어차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개선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이다봉님 안녕하세요. 그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은 일시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더라도 큰 흐름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오늘 이따가 제가 또 반도체 새로운 키워드 액침 냉각 방식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키워드별로 뭐가 나오는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신다라면 큰 투자하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한번 볼까요? 잘 나왔다라고 하던데 생각보다 주가가 못 가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실적 한번 체크해보죠.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지금 매출, 와, 뭐야. 4분기 매출액이 82조 4천억입니다. 와, 우리나라로는 상상도 못하는 매출이죠. 82조 4천억. 대단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요. 총이익도 33% 늘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훨씬 잘 나왔는데요. 클라우드 부문,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우리가 매출을 계산을 할 때, 클라우드 쪽 매출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부문 매출액이 258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지금 252억 9천만 달러였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거의 6억 달러 정도 더 나왔으니까 엄청나죠. 일단 이런 분위기는 인공지능 산업이 지속될수록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올해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얘네들이 주가가 못 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국장은 우리랑 다르게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경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추세적인 우상향은 필연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매매하시는데 여러 섹터 많이 깔아놓으셨죠. 여러 섹터 많이 깔아놓으셨으면 반도체로 합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어떤 종목으로 합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거의 뭐 무조건 실적이 개선될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압축한다라면 차라리 여러 종목 쭉 깔아놓는 것보다는 향후에 시장이 반등했을 때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몇 포인트죠? 지금 코스닥이 800선이 무너질 800선 근처잖아요. 그쵸? 코스닥이 800선 근처인데 우리가 이제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800선 근처인데 지금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해요. 나중에는 반등하겠죠. 어떻게든지 반도체 업황이 괜찮아지니까 반등을 하는데 내 전체 계좌가 시장에서 소외되면 한두 종목 뭐 급등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비중 작은 게 뭐 30% 급등하든지 40% 급등하든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 A, B, C, D, E, F 종목 이렇게 섹터별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섹터가 급등한다 치죠. 급등한다고 치는데 B라는 섹터, C라는 섹터, D라는 섹터, E라는 섹터, F라는 섹터가 하락하게 된다면 내 계좌는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지수가 반등할 때 어떤 섹터 위주로 반등이 나오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장에서 뭐 가장 핫한 섹터가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아무래도 반도체죠. 바이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2차 전지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딱 시장을 향후에 주도할 만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반도체랑 바이오밖에 없잖아요. 그쵸? 반도체랑 바이오밖에 없는데 향후에 시장이 818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회복한다라고 봤을 때 어떤 섹터가 주도하겠습니까? 둘 다 주도하겠죠. 둘 다 주도하겠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바이오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이오 굉장히 좋아하지만 종목을 특정 섹터로 합칠 때 예를 들어서 뭐 여러가지 잡주들이 있잖아요. 잡주들이 뭐 한 20, 30종목이 있다.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들은 한 20, 30종목이 있죠. 네, 갸룡예수님 안녕하세요. 20, 30종목이 있는데 그거를
특정 종목으로 압축할 때, 특정 섹터로 압축할 때 바이오는 그래도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위험하고, 그쵸? 그 대신 반도체는 확실하게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이 나와주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을 압축한다라면 향후에 지수가 반등할 때 계좌가 같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은 어차피 반도체 아니면 바이오입니다. 시가총액 큰 게 반도체 바이오니까. 근데 향후에 이제 우리 지수가 800에서 900포인트 회복할 때 반도체가 될 거냐 바이오가 될 거냐 이거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 전체 계좌를 한쪽으로 압축할 때는 반도체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좋아하죠. 뭐 보르노이라든지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보르노이 여전히 좋아하고, ABL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레고캠. 아, 파란 글씨로 써가지고 좀 그러네. 아, 갸룡S님 그래요? 네. 일단 바이오,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TV에서 나오는 잡주 안 매매 안 하시고 제가 드렸던 바이오 종목만 매매하셨어도 여러분들 계좌가 한 2배는 튀었을 겁니다. 그죠? 최근에 알테오젠, 레고캠 주가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도 3만원 대비 2배 이상 올라가고, 그리고 ABL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 종목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면은 바이오든 반도체든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도 좋긴 하지만 종목을 압축할 때는 바이오보다는 반도체가 좀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이 확실하게 나올 거니까.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포트는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는 한번 튈 때 엄청나게 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매매하기 좀 힘드신다면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요 네 종목 위주로 매매하셔도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는 좋은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이오는 굉장히 신중하게 매매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 네 종목이다. 근데 이 네 종목만 매매했어도 작년장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종목에만 매매했어도 여러분들 계좌는 2배 이상 뛰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일단 개인적인 전략은 지금은 반도체로 압축했습니다. 반도체 압축했습니다. 일단 가동률이 2분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실적은 자연스럽게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참고로 제가 드리는 종목이 바로바로 안 움직이더라도 긴 추세에서 본다라면 다 급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따가 제가 액심 냉각이랑 뭐 저 PBR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언제부터 언급을 했죠? 이게 월봉이거든요. 근데 월봉인데 제가 제 방송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22년 말부터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같은 자동차 기업, 타이어 기업들의 주가가 안 움직였거든요.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지금 35,000원에서 거의 5만원까지 갔습니다. 5만원까지 급등했었습니다. 5만원. 자, 그러면 35,000원에서 5만원 정도 급등하면 한 50% 올랐죠. 그죠? 전체 계좌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가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좋다 말씀드렸는데, 뭐 기아 같은 것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어도, 기아도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50% 이상, 한 50에서 60% 이상 올랐습니다. 그쵸? 엄청나게 올랐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제가
작년 초부터 추천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7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기억하시면 7번. 엄청나게 추천 많이 했었죠, 이거 TV에서. 근데 TV에서 추천했을 때는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종목들, TV에 여러가지 섹터 맨날 추천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종목별로 몇십 프로, 수십 프로 이렇게, 너무 글자를 못 썼다. TV 추천주. TV에 나오는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에 맞게끔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은 물리기도 하고 어떤 종목들은 사자마자 뭐 몇십 프로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전체 계좌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작년 5월달부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살아나긴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났던 종목들은 다 키워드별로 약간 트렌디한 종목들 위주로 많이 살아났던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라면 누가 이제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가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 와중에서 이제 진짜 알짜 종목들이 상승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많이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중을 합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연말로 갈수록 나중에 또 제가 내년 연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뭐 또 추세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냥 올라가는 종목 가만히 사갖고 냅두는 게 가장 큰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뭐 비중 5%짜리 몇십 프로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중 5%짜리 몇십 프로 손해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 계좌가 살아나려면 일단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큰 흐름을 보시고 어차피 오를 종목들, 실적이 개선되고 오를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비중을 압축하신다라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뭐 조정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갈 종목은 간다. 한국타이어인 테크놀로지도 얼마나 많이 속썩였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압축해서 볼까요? 제가 이거 아이고. 제가 이게 올해 작년 초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좋다고 해가지고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사람을 테스트 많이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빠질 때는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한 방에 오를 때 급등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반도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각보다 조금 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이제 항상 피크아웃은 조심해야 되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일정 수준 오르니까 갑자기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다 빠졌죠. 반도체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 포트를 압축한다라면 반도체가 맞고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심플하게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코스닥이 상승했을 때 반도체랑 바이오 빼고 다른 종목이 올라서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코스닥이 상승하면 반도체랑 바이오가 주도할 텐데 종목을 압축하려면 변동성이 큰 바이오보다는 반도체가 조금 더 낫다. 물론 이제 저는 바이오도 포트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에 많이 가지고 있지만 종목을 압축하려면 그래도 반도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조금 얘기가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최근 이슈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카톡방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장기 투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포트 운영은 장기 투자로 안 하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전반적으로 주도 섹터로 압축해서 가져가는 게 결국에는 전체 계좌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이 사실 장기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이죠. 자, 참여 코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코드. 여기 이제 오시게 되면, 저도 이제 뉴스 올려드리지만, 우리 예쁜 쪼꼬가 거의 직원처럼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시장 주도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톡방에 계속해서 주요 이슈들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무방에서 그 관련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수혜주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제 카톡방 들어오시면 시장 트렌드에서 벗어나는 매매는 안 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시고, 거기 들어오시면 좋은 점 많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제 서비스 간단하게 소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골드 서비스가 있고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서비스가 있는데, 골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른 전문가들이랑 마찬가지로 리딩을 제공하고 1개월 88만원 받습니다. 근데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리딩은 없지만 3개월에 88만원을 받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서비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카톡방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네, 웨이리님 반갑습니다. 졸림무지님, 웨이리님, VI 기신님, 노적봉님 반갑습니다. 일단 제 서비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33만원이고요. 3개월 88만원인데 골드 서비스 1개월 금액으로 3개월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서비스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유망주를 제가 일주일에 한 2-3 종목 정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제시해드리고요. 장이 안 좋을 땐 주 2, 3회, 장이 좋을 땐 주 5회 정도 매일매일 추천드립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주 2, 3회, 장이 좋을 때는 주 5회. 대신 리딩 서비스는 없습니다. 리딩을 받으시려면 골드 서비스 1개월 88만원짜리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상시적으로 제가 교육을 해드립니다. 종목,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에 대해서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섹터에 대해서 교육해드리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제가 다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는데 맨날 여러분들 최근에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스터디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직장인 분들이나 또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 제 서비스 들으신다라면 이 부분은 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교육, 종목도 해드리고 섹터 교육도 해드리고 주 1회에서 한 2회 정도 해드립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요거 가입은 1588-0648로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MBN 골드 고객센터니까요. 1588-0648 전화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제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수시로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니까 많이 가입하셔요. 지금처럼 시장 장세에 대해서 판단이 잘 안 서실 때는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죠. 그리고 여러 종목 난잡하게 매매해가지고 한 종목 몇십 프로 수익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 계좌가 바뀌려면 지금 종목을 압축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락장이 가팔라졌을 때 종목을 압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판단이 안 서시면 제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많이 가입해주세요. 서비스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추천도 해드리지만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목 리포트도 작성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게 앞장이고요. 이게 뒷장인데 사업 내용이랑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예전에 리포트 작성했던 건데요. 이걸로 수익 엄청 많이 냈었죠. 여러분들도 퀄리타스 반도체 IP 업체로 잘 알고 계실 거고 이걸로 수익이 엄청 많이 냈습니다. 뭐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무제표 그리고 이건 이제 매매 전략 액션란에는 매매 전략 뭐 3회 분할 매수 어떻게 매수하라는 거 1차 매수는 얼마 2차 매수는 1차 매수가 대비 5% 하락할 시 그리고 3차 매수는 7% 하락할 시 3차 매수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제가 꼼꼼하게 매매 전략을 체크해드리고 종목은 다 문자로 나갑니다. 문자는 어떻게 나가냐면 요거 몇 월 며칠 스마일 유망주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종목 점수까지 나가서 어떤 종목이 더 중요한지 나가고요. 그리고 투자 포인트 이렇게 해서 문자가 나가고 그리고 교육 내용이라든지 아까 전에 작성한 리포트 같은 것도 제가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많이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전용 회원 카톡방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사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뭐 다른 전문가 골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방송 들으면서 매매하실 수 있겠지만 방송이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랑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1개월 33만원, 3개월 88만원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제시해드리고요. 종목 추천은 주 2, 3회, 장이 좋을 때는 주 5회 제시해드리고 스윙 트레이딩 위주로 요즘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딩은 대신 이제 제가 종목 추천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매매하시는 거고 리딩을 직접적으로 받으시려면 골드 서비스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및 섹터 교육 주 1회에서 2회 정도 꾸준히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꼭 제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가입하셔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슈가 좀 있었죠. 포스코가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을 반덤핑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산은 굉장히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산이 무작위로 우리 국내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포스코라든지 우리 국내 철강 업체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덤핑 연장 절차를 신청을 했고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재심 신청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기재부가.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이슈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이 통과된다라면 포스코 그룹에는 호재겠죠. 그리고 지금 국내 철강사 분위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이 이슈가 통과되면 국내 포스코에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국내 철강사들은 오히려 포스코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조금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는 국내 유일한 스테인리스 강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쪽으로도 조금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주 사업이 철강 사업이 살아나야 되죠. 그러려면 국내 건설 경기라든지 글로벌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여령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생산합니다. 근데 일단 어제 나왔던 기사는 스테인리스 강 요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국내에서 포스코만 생산한다. 요거 이제 3월에서 4월 통과되는지 여부 보고 이제 포스코 투자 여부 추가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게 포스코 그룹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관련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저 PBR 관련 종목은 제가 또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PBR 정부 정책,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PBR 1이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가 부양안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PBR 1배 미만이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는 2026년 상장 폐지 목록에 등재한다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 PBR 관련해서 문제아 리스트를 작성한다라고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었는데 특히 금융주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금융주가 뭐가 있죠? 은행, 보험, 증권, 금융지주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게 그거죠. 백화점, 유통에는 이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의류 쪽에 뭐가 있습니까? 의류 쪽에는 뭐 한세시럽이라든지 영업무역 등이 대표적인 이제 저 PBR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요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고점에서 살짝 밀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LNF는 저 PBR 관련 종목은 아닙니다. 네, 수양님 들어가세요. 일단 이렇게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들 저 PBR 관련 트렌드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상향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백화점, 유통, 의류 쪽은 한번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지금 현 정부가 4월달에 총선 앞두고 계속해서 증시 부양책을 내놓을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내놓은 정책보다 올해 1월달에 내놓은 정책이 제일 많아요. 예, 총선 앞두고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일단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으려고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저 PBR이겠죠. 그래서 증시 부양안이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내 증시는 사실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800포인트 무너지고 다시 추세적으로 우하향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잖아요. 그쵸? 어차피 우상향을 한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랑 바이오가 코스닥을 이끌 거니까 뭐 종목을 압축한다라면 반도체로 압축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정부가 저 PBR 문제아 리스트 작성하면서 증시 부양안을 계속해서 내놓을 거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지금보다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우리 국내 증시 특성상 다른 증시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침냉각. 액침냉각은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새롭게 나온 이슈이긴 한데, 이게 작년부터 나왔던 이슈입니다.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한 거는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원래는 작년에 나왔던 이슈예요. 작년에 나왔던 이슈. 그때는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처럼 막 그럴 때가 아니어서 그랬던지 몰라도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뭐 요 며칠 사이에 액침냉각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쉽게 말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사양이 높을수록, 저는 이제 컴퓨터 좋아하긴 하는데, 컴퓨터도 사양이 높을수록 발열이 심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도 사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마트폰 발열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약간
너무 이제 발열이 심하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열을 식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고사양으로 갈수록 반도체 칩은 발열이 심각해진다. 그래서 발열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고성능이죠. 고성능이기 때문에 발열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근데 발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고성능 반도체 칩이라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발열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전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 저전력 반도체가 새로운 키워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액침 냉각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그 액체 용액에 서버를 담그게 되면, 이제 물론 액체라고 해가지고 고장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장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일단 특수 액체에 담그게 되면은 열이 빨리 식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액침 냉각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특수 용액에 서버를 담가서 냉각을 지원하는데 전력 사용량이 37%가 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SK텔레콤이 지금 그 올해 상반기 중에 인천 사옥 전체를 액침 냉각 장비로 대체한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고, SK텔레콤 외에도 삼성전자라든지 글로벌 굴지 기업들이 액침 냉각 방식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시장 조사 업체 추정으로 봤을 때 2020년 1조 미만 하던 시장이 2040년 42조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액침 냉각 방식이 지금 기존에는 뭐 CXL, PIM, 뭐 칩넷, 뭐 온디바이스 AI도 있죠.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키워드 액침 냉각, 이쪽으로도 이제 키워드가 새롭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종목은 K엔솔이랑 GST 인성정보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인성정보 관련해서 앞만 찾아봐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인성정보 자회사가 액침 냉각 국내 유통업체라고 하기도 하던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구글로 찾아봤는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액침 냉각 관련 종목은 K엔솔이랑 GST 두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K엔솔은 이제 그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비교 기업 신성 ENG가 있죠. 같이 이제 반도체 산업용 클린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 작업을 할 때는 공정을 작업을 할 때 티끌만한 먼지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클린룸을 제조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K엔솔이랑 신성 ENG다. 제가 알기로는 신성 ENG가 반도체 클린룸 쪽에서는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점유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K엔솔이나 신성 ENG 둘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클린룸 업체니까 뭐 어느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신성 ENG도 K엔솔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드라이룸 생산합니다. 2차 전지 드라이룸 생산하는데, 우리가 이제 배터리 제조하는 과정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습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도 조절을 드라이룸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룸은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제가 알기로는 드라이룸 쪽은 K엔솔이 조금 더 빠르게 진출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기업이 더 좋다라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주가 퍼포먼스는 K엔솔이 더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오 작업을 할 때도 바이오 클린룸 클린룸에서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바이오 쪽 클린은 또 K엔솔은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사업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작년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K엔솔은 확실히 액침 냉각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GST 이거는 이제 우리 스마일 리포트 플러스 종목이었죠. 아이고. 이건 이제 스마일 유망주였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시키더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GS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스크러버, 이게 반도체 유해가스 정화하는 장비고요. 그리고 반도체 칠러 장비, 이게 이제 공정 챔버 내에서 온도 유지하는 업체인데, 일단 온도 유지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부각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TSMC에 칠러 장비 공급하고 있다, 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TSMC 관련 종목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GST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작년 5월달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K엔솔이랑 GST는 확실한 액침 냉각 관련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글쎄요, 인성정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는 인성정보도 맞다고 하는데 제가 암만 구글링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만 체크를 하시고 오늘장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잘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서비스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서비스, 아이고, 1개월 33만원, 3개월 88만원, 1588-0648 전화하셔서 가입하시면 되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주 2, 3회 종목 드리고, 장이 좋을 때는 5회, 지금은 장이 안 좋으니까 주 2, 3회 정도 드리고, 리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매매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제가 또 따로 코멘트 드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방송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힘든 장이 될 겁니다. 오늘도 힘든 장이 될 건데, 여러분들 항상 제 무료 방송 들으시면서 매매 전략 수정해 나간다라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모두 고생하셨고, 내일 아침 8시 제가 또 진행하니까 내일 아침 8시에 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또 알차게 자리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잉.